안녕하세요. 강남센터 순환기내과의 박효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오시는 분들 중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 어디선가 부정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데, 부정맥이란 어떤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심장의 역할과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심장은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할 수 있도록 펌핑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근육이 수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전기신호 체계가 심장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 전도계에 이상이 생기면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에서 100회인데 이 12유도 심전도를 이용하여 파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심전도가 되겠고, 이 정상적인 모양을 가진 심전도가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의 맥박수로 나타나게 되면 이를 정상 심전도라고 합니다. 심장 전도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전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 체계가 활성화되어서 여기저기서 신호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때로는 느려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인이 뭐든 간에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간에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정맥은 심장 전도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맥을 분류해보면 크게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과 빨리 뛰는 빈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빈맥의 한 종류로 매우 불규칙한 맥박이 특징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수축은 건강검진에서 아주 흔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해두었는데요. 정상적인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맥박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종류의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을 검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으로, 이를 통해서 얻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의 범위는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박이 느리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박동기를 넣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서맥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천천히 뛰는데, 단순히 천천히 뛰는 것 외에도 전기신호가 발생하는 것이나 어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지럼증이라든지 실신, 위압감,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맥형 부정맥은 심장의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전해질 불균형, 때로는 약물들이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또 신호를 만들어내는 결절에 기능이 퇴화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당 60회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병은 아니지만 병적인 상태라고 진단이 된다면 우선 교정이 가능한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정이 불가능하거나 교정을 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환에 따라서 인공심장 박동기를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박이 빨리 뛰는 종류의 부정맥인 빈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빨리 뛰어서 병원에 갔더니 발작성 빈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환인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주셨습니다. 맥박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컨디션, 예를 들어 열이 난다거나 운동을 하고 난 직후,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 맥박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통 서서히 맥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갑자기 발작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빈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심실상성 빈맥으로 시작 시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발작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보통 분당 150회 이상의 굉장히 빠른 맥박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맥박이 빠르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호흡곤란이라든지 흉통, 어지럼증 등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실상성 빈맥 등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고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완치라기보다는 조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시작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투약해야 한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치료의 방침이나 방법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비약물 치료로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단기간 입원을 해서 시술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회로를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완치가 가능하지만 시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환자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덜컹거리는 증상이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소하는 증상은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맥박이 빠지는 것 같다, 엇박자로 뛰는 것 같다 등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주로 이제 심방이나 혹시 심실 조기 박동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기 박동 혹은 조기 수축의 치료 여부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 심장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혹은 기능적인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고 빈도가 낮다면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자주 있고 심하다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증상이나 빈도에 따라서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치료 방침을 상의하시고 그거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한 것 같아서 진료를 받더니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어떤 병인가요? 심방세동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제가 따로 굳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심방세동은 대표적인 빈맥형 부정맥이고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심방 내에서 전도되고 발생하면서 불규칙한 전기신호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신호들이 제멋대로 전도가 되면서 심방이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심실로 전달이 되면서 심박동끼리의 간격이 매우 불규칙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심방세동은 한국의 어떤 유병률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고 국내 심방세도의 유병률을 이제 보고한 어떤 논문이 있었는데 2006년에 0.7%에서 2015년 1.53%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10년간 약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예측을 했을 때 2060년이 되면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에서 매년 연간 약 2%에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로 인한 어떤 합병증과 동반되는 질환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25년 정도가 되면 국내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선별검사의 대상, 스크리닝 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발생하는 주 원인으로는 노화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노화가 주 요인이고 동반된 질환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어떤 대사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든지 판막질환, 심부전, 심근질환 등 다양한 심장질환들이 어떤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전신질환, 대표적으로 갑상선 항진증이라든지 음주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심방세동이 언제 생겼는지 이제 자각하는 어떤 증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 일부는 증상이 전혀 없으신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냥 두근거린다 내지는 가슴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 뭐 약간 어지러운 것 같다 좀 답답하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의 선별검사도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선별검사의 대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맥박을 측정하거나 심전도의 리듬 스트립, 길게 심전도를 측정한 어떤 그림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이거나 뇌졸중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심전도 스크린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이제 소수이지만 뭐 박동기를 갖고 있다거나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적응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인 강남센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환자군은 65세 이상의 환자군이 되겠고 이 환자들에서 정기적인 어떤 심전도 측정이라든지 맥박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별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초기의 심방세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작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약 3분의 1이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점점 진행하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별검사를 해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 치료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10명 중 2명이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 심방세동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뇌졸중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약 5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하는 방법과 심장의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율동 조절, 동시에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 치료가 3가지가 크게 되겠습니다. 심장의 어떤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는 약을 쓰는 방법이 있고 항부정맥제가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전극도자 절제술과 같은 시술을 통해서 리듬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항응고요법의 종류에도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쓰는 수가 있겠고, 항응고제, 대표적으로 다비가트란이나 리바록사반 같은 여러 가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항응고요법은 개개인의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께서 정해주시는 약제가 나에게 대부분 맞는 것이 되겠고, 약을 이제 서로 복용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 이후의 성공률은 현재 알려진 것은 발작성 심방세동에서는 70에서 85%,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50에서 7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발률은 약 20-30% 정도 되는데, 보통 3개월짠 20%, 6개월짠 25% 정도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심방세동이 오래될수록 재발률이 높습니다. 발견되는 조기에 치료를 권하게 되겠고요. 이 중에서 재시술을 하는 경우는 약 1일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을 한다고 무조건 다 재시술을 하지는 않고 담당인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통 결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완치에 대해서도 사실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완치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심방세동에 대해서. 조절을 한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고, 주기적인 외래를 내원해서 검사를 하고 보는 것들을 한 1-2년 정도 쭉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벌을, 그러니까 오시는 간격을 조금 조절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기타 주의사항들은 심방세동은 술과 담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악화 요인이기도 하고 유발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어떤 그 질환도 심방세동의 발생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양압기 등의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항응고요법을 받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상처가 생기거나 출혈의 위험이 있는 시술이나 수술 전에는 반드시 복용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약을 끊던지 하셔야 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내시경 전후의 어떤 치료 방침 내지는 약물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보통 치과 치료를 하실 때도 그냥 치아를 건드리는 치료 외에 잇몸을 건드리는 시술을 한다. 그럼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혈변이나 흑변, 혈뇨, 의식의 변화 등등의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맥이 의심되어서 심전도와 24시간 심전도를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런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검진을 오셨는데 이렇다고 들어서 검사를 했더니 특별한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검사 중에 부정맥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증상이 전혀 없었다면 사실은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어떤 진단의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조금 다른 검사들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간격을 두고 다시 검사를 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그 착용을 하는 디바이스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이제 혈당 측정기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검사들이 있는데, 심전도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심전도를 측정하고 진단을 해내는 이런 이제 여러 앱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사실 좋아지고 있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보행 심전도 검사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붙이는 패치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 손을 이제 얹어서 측정할 수 있는 심전도 기기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와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패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기기들을 이용한 어떤 고행 심전도 검사는 진단에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확진의 툴은 아니고, 그러나 진단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선별 검사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는 있고,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갖고 있고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하셔서 진료실에서 제출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진단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내가 와치를 갖고 있는데 뭔가 두근거려서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심방세동이라고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료실에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정맥 검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이제 예약을 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시작이 되면 다시 또 공지가 올라올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이용한 기록기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빈도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검사 기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거는 홀터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붙이고 있는 심전도 검사가 되겠고, 이것의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조금 더 이제 길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런 패치 형태라든지 삽입하는 형태들, 손가락을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많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아마 내년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